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발급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발급하시지 않는 분들은 매번 공인인증서 다운받아서 PC에서 발급하시는 것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홈택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홈택스를 전자세계환서 발급만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쉽게 발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요, 은행에서 전자세계환서용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다음에 세무서에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카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보안카드를 세무서에서 이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안카드처럼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숫자를 통해서 공인 인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이걸로 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홈택스에 가입이 되셔야겠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개인의 경우에 주민번호랑 사업자 번호로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주민번호로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민번호로 가입을 해야 나중에 소득세 신고도 이걸로 할 수가 있고 소득금액 증명이나 여러 가지 조회나 증명 발급들을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사업자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모바일 핸드폰에서도 사업장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업장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탭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선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개인에서 사업장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환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장 선택에 들어와서 전환하기 누르면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으로 전환을 하셔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환을 하셔서 발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환을 하시고 다시 홈택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회 발급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건별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탭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별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탭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별 발급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공급자는 빈칸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은 빈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품목이랑 이런 것도 빈칸으로 나오게 되겠죠. 세금계산서를 빈칸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탭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채워 넣으신 다음에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공급자는 칸이 다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부터 들어왔고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 세 가지가 빨간색의 옆에 점이 찍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데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주소랑 업태 종목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틀려도 세금계산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제대로 다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신 다음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가능하면은 적어주시는 게 좋은 게 거래 상대방이 홈택스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메일이 오지 않으면은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이메일을 다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메일을 재발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만 좀 사용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 거래처가 그것들을 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잘 들어가서 검색하고 선택해서 재발송하는데 약간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래처 분들에게도 원래 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하고 취소가 아니고 계약의 해제를 통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겠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은 다음에 이메일을 적어서 새롭게 발급을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도 반드시 잘 적어 주셔야 되고요.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품목이 나오게 됩니다. 품목에 공급가액, 세액, 이거를 밑에 있는 공급가액을 적어 주시면은 세액과 합계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성일자겠죠. 작성일자가 가장 중요한 게, 작성일자가 틀려지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작성은 11월 30일까지 작성한 거를 12월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보통의 금액이 작거나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12월 달로 그냥 12월 13일 날로 발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금액이 되게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보통 하시고, 이것들이 정말 주된 거래처고 매출이 되게 큰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과 이것들을 맞춰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 대리인에게도 꼭 상의를 하셔갖고 이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면 좋은지 문의를 하신 다음에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7, 8, 9, 10, 11, 12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부가세 귀속 시기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작성일자가 약간 틀려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요. 부가세 신고 기한하고 기한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부가세 납부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일자를 잘 주의해서 하시고, 또 그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소득세나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이 거래 상대방과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신 다음에 작성일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성일자까지 다 작성을 하시면은 여기에는 청구 영수 클릭을 하셔갖고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은 세금계산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완벽한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된 거고요.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아니면은 보안 카드가 있어야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급을 하신 다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랑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발급하자마자 조회가 되지는 않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상세 조회에 들어가셔갖고 오늘 발급했던 거 조회해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했던 내역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발송 목록 조회와 메일이 발송되지 않으면은 그걸 재발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번거롭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금계산서 처음에 작성을 하실 때 거래 상대방에게 문의를 하셔갖고 메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래처가 있으면은 메일을 기재를 해서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자계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이제 거래처분께서 못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아이디랑 비번 받아서 보안카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발급을 종종 해드렸는데요. 핸드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쉽기 때문에 한 달에 5건 이하 정도로 발급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옮겨 놓으셔갖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과 합계표 조회 순서대로 한번 제가 영상을 다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